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배우 정욱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2026년에는 통합이라는 의미에 부합되게 시행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장애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의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5%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나누어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통합지원법의 현황을 알아볼까요? 첫째,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이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 돌봄 수요군, 그리고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 환자입니다. 주요 연계 서비스로는 방문 진료나 다제약물 관리, 만성질환 관리,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 등의 보건의료와 기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및 통합재가 서비스 예비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의 장기요양, 이동지원, 도시락 배달, 스마트 돌봄 등의 생활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과 케어 안심주택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등 12개의 지자체로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 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교육 컨설팅 등의 기술 지원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에 대해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멘토링 지원을 말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의료, 요양 등 복합 돌봄 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발굴을 통해 협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례 관리를 지원합니다. 셋째,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일상돌봄, 퇴원 환자 등의 사업을 유관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가 제공됩니다. 넷째, 시군구 지원과 통합지원 전국화 대비 광역, 기초지자체 역할 정립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광역 정책 브랜드를 마련해 기술 지원형 지자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조금 알고 보니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앞서 설명드린 시범사업에서조차 지원 대상의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를 포함하지만 주 연계기관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기존 사회보장법과 다를 바 없이 노인에 한정한 노인 맞춤 요양 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76.3%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서비스 경험은 17.3%이며 비충족 의료 서비스 경험 이유로는 이동 불편 36.5%, 경제적 이유 27.8%, 시간이 없어서 13%, 동행자가 없어서 7.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서비스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범사업에서부터 장애인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전달 체계.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 공무원이 인적 사항과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판단하는지, 기존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더더욱 해당 절차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와 다른 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돌봄이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로 정의되며 나아가 재난 예방과 지원, 쉼의 제공, 역량 강화, 동료 지원과 소통, 사회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의료, 요양 서비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령 근거에 따라 서비스 대상에 맞춘 의료, 보건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며 외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재가 돌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원과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은 국민에게 간병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간병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간병을 받도록 가족 간병인이 주체가 되는 재가 돌봄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병인의 질병이나 휴가 등을 대비해 대체 돌봄 제도를 실시하는 등 독일의 재가 돌봄 지원 제도는 간병 대상자의 대상이 넓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의 건강과 휴식을 적극 보장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재가 돌봄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의료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에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 체계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봄 통합지원법, 과연 2026년에는 통합이라는 의미에 부합되게 시행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돌봄 통합지원법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했었던 경험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소감 등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상 목소리 출연의 배우 정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